경륜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부산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부산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진 상황이란 점에서 맞대결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한 라인 크로스보다는 어느 한쪽의 완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컵 1경주입니다. 득점은 김종력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파업 선수들이죠. 이윤우, 여민호, 김범준이 앞선 장악해 나간다면 김종력이 이윤우 상대로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규백이라는 힘 좋은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이윤우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김종력, 이윤우 상대로 과연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란 점. 이윤우가 김범준 활약이 나가고 여민호 뒤에 붙여버린다면 김종력, 이윤우 넘어서기 버겁다는 점에서 이래저래 이윤우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노련한 김종력이 이윤우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윤우와 김종력의 전략적 연합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파업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고 경주 진행이 된다면 이윤우와 여민호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김종력이 이규백의 타이밍을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김종력의 이규백이라든지 김인남도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배수철하고 박송호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파업 선수인 노태경이 과연 두 선수를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배수철이 힘으로 버텨내느냐, 홈이점 살려나갈 수 있는 박송호가 취임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배수철 힘은 썼습니다. 하지만 종속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부는 부산에 배수철이 아직 적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송호는 홈이 부산이죠. 그 점 때문에 배수철보다는 박성호의 취입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태경이 젖혀버린다면 머리도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3경주입니다. 김지광 아쉽게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지광을 놓고 후착 찾기 고만고만한 선수들의 접점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갈 선수는 임영환하고 고재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임영환보다는 선행이 좀 검증된 고재준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실내 챙겨 나가기만 하면 돼요. 고재준이 앞으로 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재준 버티기라든지 인천 개인 함께 훈련하고 있는 임영환과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결승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특성급 경주라고 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파업 선수들 조봉철, 박진영, 최병일, 여기에 비파업 선수들 윤현준, 오기현, 권혁진, 신동현이 접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특성급 강자 빠진 1호 경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확실하게 선을 긋고 경주를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봉철이 총대를 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진영이 직선에서 취임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비파업 선수들 중에서는 윤현준의 시속감이 원체 좋아요. 그 점 때문에 윤현준을 중심으로 한번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경주하고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 우스컵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컵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종력이 득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종력 취입발이 예전 같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취입도 상당히 좀 버겁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파업과 비파업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김종력이 더욱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종력을 중심으로 파업 선수들이죠. 성정우가 있을 것 같고, 이규백이 있습니다. 여기 김인남 선수가 파업파들입니다. 여기에 또 비파업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이인우가 있고 김범준이 있고 여민호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대3으로 맞대결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김범준이 초주 선행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리 선정에서는 4번, 5번, 3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범준이 앞에는 아무도 넣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종력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범준이 힘을 써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인우가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고 여민호가 쫓아 들어가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선에서 김종력이 여민호 정도는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또 두 선수가 창원기공 선후배입니다. 그 점 때문에 여민호가 김종혁에게 자리 양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5번이 4번만 제대로 활용해 나가거나 여민호가 뒤에 달라붙는다면 김종혁이 한꺼번에 넘어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민호만 아니라면 이번 편성 5번과 3번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민호가 김종혁 후배죠. 자리 양보하면 이번 편성 5번의 뒤를 막혀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5번과 1번 동반 입상 쪽, 5번과 1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여민호의 뒷자리를 이인우의 뒷자리를 여민호가 꽉 물고 김종혁의 자리에 안 주면 돼요. 팝하고 비팝으로 확실하게 선이 그어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 우선하시되 5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5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인우가 김범준 믿다 고전하게 된다면 이규백이 먼저 서두릅니다. 김종혁이 막혀 나가고 그 뒤를 김인남이라든지 성종우가 막혀 나간다면 이인우가 선발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죠. 요번 회차가 첫 출전입니다. 이인우 믿다가 김범준도 무너지고 여민호도 무너집니다. 그 점 때문에 노련한 김종혁이 이규백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고 김인남의 견제력만 있으면 이번 편성 파워파 완승 충분히 가능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6번이죠. 1번하고 6번 1번하고 6번 이규백도 때리면 버텨낼 수 있는 시속감을 가지고 있어요. 파워파들이죠. 1번하고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김인남이 낙차 부상으로 인해서 전반적 페이스는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마크되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뭔가 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뭔가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주가 안 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크되면 쫓아가요. 1번하고 7번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전 비파업 선수들이죠. 5번하고 1번 종반 입상 쪽에 5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6과 17 파워파 중심으로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배수철하고 박송호의 경합입니다. 여기에 노태경이 과연 이들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입니다. 노태경하고 공태욱만 비파업 선수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노태경이 좋은 자리 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태욱도 노태경을 쫓아가야 되는데 노태경이 넘어서지 못하면 공태욱도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 배수철하고 박송호, 배수철이 연이틀 힘을 썼는데 시속은 좋아요. 초반 시속은 좋은데 막판 종속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돔경기장 창원하고 광명에서는 배수철이 때리면 끝까지 유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후미권에서 나오지 못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 회차는 아무래도 바람 많은 부산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속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버텨야 될 경주에서도 역전을 허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주팀도 5개 경기장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경주 펼쳐나가는 건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유독 배수철이 종속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수철의 뒤를 박송호가 물고 가게 된다면 전 박송호의 직선 추입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박송호도 추입 나오지 못하면서 고전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한데 이번은 부산입니다. 홈이에요. 어디서 많이 바람이 불고 어디서 시속을 내야지 시속이 유지가 되고 잘 나오는지는 박송호가 잘 꿰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이 때려주면 전 박송호가 추입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한데 못 달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은 기본으로 함께 방어하시되 3번의 직선 추입발 안방에서 경주이기 때문에 배수철 정도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봐요. 배수철의 시속감이 살아난다면 못 따죠. 충분히 딸 수 있는 몸 상태라는 점에서 3번,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3번의 뒤는 이래저래 노태경이 물고 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동기생입니다. 13기 동기생 절친이에요. 3번과 6번 정도는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위하고 36입니다. 3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36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 있죠. 배수철 믿다가 박승호까지 함께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요태경이 공태욱 달고 쏩니다. 공태욱도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마크되면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파업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4번, 6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는 점 6번과 4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6번하고 2번 정도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노려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 4와 6이 박성호 빠지면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3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지광 아쉽게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만큼은 최상인 것 같습니다. 득점에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지광 전반적인 편성 상당히 좋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패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과연 김지광이 인천 개임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이명환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전일 이명환 운도 좋았습니다. 내선에서 잘 파고 들었어요. 결국 실격 범위 내도 있었습니다만 사진 판독 그때 실격은 아니었었던 이명환 간신히 이 착순권까지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간만에 자신감을 얻었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또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천 개인인데 훈련 선수가 함께 훈련한 선수가 김지광입니다. 김지광 또 개인으로 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래저래 두 선수가 함께 훈련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명환이 이번 편성은 마크가 아닌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김지광이 몰고 와서 짧겠다는 경주 가능하죠. 이명환이 최근 들어서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죽 쓰는 경주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명환, 제가 알고 있는 이명환 항상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명환은 쉬지 않고 훈련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타이밍만 잡아 나간다면 김지광이 몰고 가서 짧겠다는 오히려 후미권 마크도 챙겨줄 수도 있기 때문에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4번과 1번 동반 입상 한번 적극적인 승부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명환이 마크로 가게 된다면 힘쓸 선수는 고재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김지광도 우승이 목표죠. 그 점 때문에 2번이 때려주면 4번이 몰고 와서 살짝 좁혀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에서 4번과 2번 동반 입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위라고 4위 두 차권인데 아무래도 과거 또 동설에서도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입니다.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을 마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전인 경주 운영 능력이라면 선행 나서도 충분히 힘으로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4번, 1번 쪽 우선 하시되 4번하고 2번 차선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변수 가능성이 있어요. 이명환의 선행을 김지광이 몰고 가죠. 이명환이 선행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된다면 고재준이 내선에서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구동훈이 물고 가게 된다면 파업하지 않았었던 두 선수가 뭉쳐서 배당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3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2번하고 3번 2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2번의 뒤를 물고 구동훈이 마크에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번 편성에서는 승부욕발에 나갈 수 있는 최원재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하고 3번이라든지 2번하고 6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4번과 1번을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4번하고 2번은 차선으로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결승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우수급 결승 경주이긴 합니다. 하지만 강자 빠진 1호 특성급 경주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 없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다 강급자들이에요. 윤현준만 강급자가 아닌 상황에서 신경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번 편성 어떻게 경주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착순이 좀 달라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파워파들입니다. 조봉철 있고 박진영 있고 최병일이 있어요. 창원 쪽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비파업은 또 윤현준 있죠. 오기호 있습니다. 청주팀 선수들, 파업 처리한 선수들, 비파업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4대3으로 싸우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내선 잡는 선수들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선 잡는다면 조봉철이 아마 타정부터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타이밍을 빼앗기면 윤현준, 오기호 상대로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그 점 때문에 조봉철이 힘을 쓰게 된다면 조봉철의 뒤를 마크에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직선에서 취입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조봉철이 때린다면 박진영이 마크에 나가고 최병일이 후미를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최병일이 조봉철 앞에서 끌어내가지고 박진영의 뒤를 노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조봉철 승부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영 연이틀 몸 상태 괜찮은 것 같아요.
직선에서 취입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5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최병일까지 불러드린다면 5번과 6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번하고 2번입니다. 5번하고 6번이에요. 5번과 2번 쪽, 5번과 2번 쪽, 이번 편성 공략해 보자, 기대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반대로 파업하지 않은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특성급 강급자들이긴 합니다만, 전 윤현준 그 양주에서 훈련지 김포팀으로 변경하면서 시속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선행 나서거나 저치기 나선다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선수가 윤현준입니다. 그 점 때문에 윤현준이 힘을 쓰게 된다면 오기호가 홈미권 마크에 나가거나 신동현이 따라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3이나 1-7입니다. 1-3이나 1-7경 주권 정도는 1-3이나 1-7경 주권 정도는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번 편성은 조봉철이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박진영의 취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윤현준이 저치기다 나선다면 오기호나 신동현이 따라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오기호가 윤현준 상대 넘어설 수도 있고, 신동현의 몸 상태라면 윤현준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까지는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 우수급 오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준일이 아쉽게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뭐 컨디션도 좋고 몸 상태도 괜찮습니다. 체구가 작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시속감도 좋은 김준일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편성도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가 2명이 있어요. 김원호가 있고 김종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다 파업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준일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하동성이 김준일의 뒤를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창원 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하동성이 때리고 김준일을 몰고 와서 출입해 나가는 6번과 2번 가능할 것 같고, 6번이 2번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힘으로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선수는 김병선입니다. 김병선의 시속감만 좋다면 뭐 김준일은 누굴 챙겨 나가기보다는 본인이 머리치면서 실리 챙겨 나가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단 김병선의 선행감이 좋다면 뭐 김준일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하동석까지 노골적으로 불러들이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몰고 와서 짧게만 취입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6번하고 2번이라든지 6번하고 1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 2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하동성이 때려도 시속감이 괜찮아요. 마크도 가능합니다. 그 점 때문에 6번과 2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6번,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홍석한 전일 아쉬움을 남기면서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금요 경주 때 홍석한과 하동성 권해드려서 40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일단 홍석한이 유성에서 인천으로 훈련지 변경하면서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홍석한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조금씩 직선에서 날카로운 취입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편성면에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홍석한의 강공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 살펴보면 고종인하고 장인석하고 최민호가 파업하지 않은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송현이 여기에 주효진까지 있죠. 여기에 송현이하고 심상원, 홍석한이 파업파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4대 3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또 홍석한 입장에서는 과거 또 장인석하고 또 함께 훈련했었기 때문에 경주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아무래도 홍석한이 집중력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송현이가 먼저 때려줍니다. 홍석한이 몰고 와서 출입해 나가는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송현이가 일산에서 훈련하고 있고 홍석한이 유성이 아닌 인천에서 훈련하고 있죠. 그 점 때문에 수도권 연합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원이 때려주고
7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경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의 뒷자리를 누가 마크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주효진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두 선수가 또 잘 알고 있는 친분 선수들이기 때문에 7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주효진도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홍석환 오면 컨디션 좋은 거 알기 때문에 자리 양보하고 쫓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7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7번과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7번, 4번,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4대3으로 싸우는 경기입니다. 그 점 때문에 비파업 선수들 고정인, 주효진, 장인석, 최민호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홍석환, 송현이만 바라보다가 송현이 타이밍 잡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비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전 고종인이 머리칠 것 같습니다.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요. 주효진과 묶어서 2번하고 3번이죠. 장인석이 때려주고 2번을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2번과 4번 정도는 홍석환이 무너지면 2, 3이나 2, 4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홍석환 보여줬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것 같아요. 7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교차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항 검색 후 다운 받으시면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륜항 구독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우스쿱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